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청나라 시대에 조정동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지리오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용혈 사수향, 그러니까 이것이 합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아주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조정동이라는 분이 그 용혈사수라는 것은 조정 청나라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조정동이라는 분이 이 향법을 거기에다 이제 한 가지 추가한 거죠. 그 전에도 물론 이제 향법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용혈사수향, 그래서 5가지 이게 이제 크게 프레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풍수는 뭐냐면 오늘도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왜 요거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아니면 들에 가서 명당짜리든 하여튼 명당짜리를 잡았어요. 혈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용이라는 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다 알죠. 산줄기예요. 산줄기. 그러면은 이 혈자리는 반드시 산줄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산줄기에 있어요.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혈자리는 찾았다 이거예요. 명당자리를 찾았으면은 이 육각형 땅인데 이 명당자리를 찾았으면 용맥에 있으니까 이 산줄기에 이 명당 혈자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자리는 찾은 거죠. 찾았죠? 찾은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찾은 거예요. 용을. 그 다음에 혈을 찾았으니까 이것도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사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모래사자인데 모래사자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이런 종이떼기나 교재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또 힘들었죠. 사기가. 또 돈이 비싸고 종이가. 그러니까는 모래를 갖다 놓고 모래에다 이렇게 산도 만들고 내과도 만들고 이래가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 주로 산세나 산 이거를 우리가 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는 산이에요. 산이에요. 사가. 그러나 모래로 그걸 공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고 합니다. 사. 그 다음에 수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자 보십시다. 이 명당자리 찾았으면은 거기서 주변을 살펴보시면 주변에 산이 있죠.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바닷 가운데다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주변에 산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또 물도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물도 있고 또 흐르는 물도 있지만은 꼭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가는 곳, 이것을 현재 물이 안 보이더라도 그곳은 우리가 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있죠. 그래서 물도 있습니다. 우리 혈만 찾으면은 물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향. 자, 우리가 집을 짓던 묘자리를 쓰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묘를 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위에는 우리가 좌구 앞에 발 쪽을 우리가 향이라고 하죠. 좌향. 그러면 자 보십시다. 여기에 좌와 향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이거를 하늘로 세워서 쓰는 것도 아니고 시신을 이렇게 길게 쓰니까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왜 위쪽은 좌고 밑에는 향이잖아요. 그러면 좌향 향이 반드시 있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혈자리 하나 찾으면은 용도 있어요, 사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가지가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명당이 되고요. 뭐가 명당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청명백후다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아무데나 쓰면 자청명 우백호 현무 앞에 암산
이런 게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다 쓰면 명당이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반드시 여기에도 명당 혈자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명당 혈자리에 모셔져야 명당입니다. 여기가 혈자리인데 여기다 쓰면은 명당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그 명당 이런 데는 뭐예요? 자청령 우백호가 좋고 이런 곳에서는 너지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 쓴 사람들 다 잘 삽니까?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명당 혈자리, 이 혈자리에 정확히 들어간 후손들은 잘 살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여기 옆에 이런 데다 쓴 사람들은 못 살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데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수가들이 업이 많아요. 업보가 많다죠. 그것은 언젠가는 본인이 아니면은 내 자식들이 소멸시켜 나가야 하는 그 업입니다. 그 업. 그러니까는 풍수가들은 잘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풍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기 있는 명당 혈자리를 찾을 능력이 없다면은 풍수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풍수가들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책도 아무리 봐도 이걸 정확히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쓴 책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책을 보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풍수가구나. 이 사람은 이거 핫바지 풍수가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상머리 풍수가다 이거예요. 책상머리 풍수가 뭐예요? 책상에 앉아서 책 가지고 궁금한 사람이에요. 명당 찾으러 다니는 건 해보지도 않고 그냥 책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 책상머리 풍수가. 또 안방 풍수가. 안방에서 방에서 그냥 궁금한 사람들. 차라리 작대기 풍수가 있어요. 작대기 갖고 집 다니면서 산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풍수가다. 차라리 그 사람들이 나아요. 그 사람들이 낫습니다. 단지 머리에 든 거는 없어도 머리에 든 거 갖고 우리가 명당 찾습니까? 아니거든요. 눈으로 찾는 거예요. 눈으로. 명당은 눈으로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거입에 돼 있어야 되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혈자리를 찾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사수향 풍수예요. 사수향 풍수. 산줄기가 내려오면은 여기에 쓴 물지도 많지 않아요. 한 40% 정도 돼요. 다 이 용맥에서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무조건 아닙니다. 용맥에서도 산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명당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도 명당이에요. 여기도 명당이고. 근데 이런 데 쓰면 명당 아닙니다. 같은 용을 제대로 탔다고 하더라도 엉뚱한 데 쓰면 명당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장소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현장 학습에서만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정확히 아주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정한 명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명당 찾기요. 명당을 찾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명당 찾기, 그 다음에 명당 만들기, 그 다음에 초분장이에요. 명당 찾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 가면 모양, 우선 땅의 모양을 봐야 돼요. 모양. 그 다음에 풀 색깔, 그 다음에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 낙엽 색깔, 또 그 다음에 풀의 종류, 또 합수처. 지금 우리 여기 설봉소원도 합수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합수처, 합순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합수처, 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은 보편적으로 그 정도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옐러도 있죠. 옐러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풍수하시는 분들 전부 다 엘로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엘로드를 갖고 또 찾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로드라는 것은 확률이 70%라는 걸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장 확실한 게 뭐냐? 눈이에요, 눈. 내가 눈이로 찾아야 돼, 눈이로. 그래서 눈이로 이제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명당을 찾는데, 눈도 항상 뭐예요? 실수가 있어요, 실수. 눈도. 우리 이제 여러분들 흔히 그런 얘기 있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친구, 초등학교죠, 좀. 초등학교 친구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뒤로 쫓아가서, 야, 임마, 하고 한 대 등짝을 탁 때리면서 너 오래간만에 했는데, 그 선생님이 헛 돌려보면서, 쭈삣쭈삣해져. 보니까 아니야.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도 정확치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엘로드를 찾는데, 엘로드 역시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눈과 엘로드가 같이 합성이 돼야 돼. 그래서, 눈으로 찾아보고, 그것을 엘로드 갖고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엘로드를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수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명당을 찾으면은, 어떠한 결과물이 나올까요? 진정한 우리가 풍수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명당을 못 찾으면 그건 풍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아니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 풍수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명당을 못 찾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다가 조상을 모시게 되면 자손이 명당 자손이 돼요. 명당 자손. 명당 자손이 되면 그 사람들은 다 잘 살죠? 아닙니다.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명당에 오셨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동기가문이다, 동기상응이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논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 달성이 되는 것이죠. 명당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뭐예요? 우리가 이것만 잘하면 풍수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기왕에 집을 졌어요. 집을 졌는데, 자기가 명당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명당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찾는 거, 명당 찾는 게 우리는 주 목적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꿀팁으로 하나 드리는 거예요. 명당 만드는 거.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왕에 집을 지었는데 명당이 아니야. 그러면 명당을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조상묘를 기왕에 썼는데 명당이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이장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있는데 또 이장을 잘못하면 또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이장 잘못해서 집안 뒤집어진 사람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봅니다.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조상을 잘못 쓰고 집안이 뒤집어진 건 몰라요. 사람들이. 그만큼 풍수에 관해서 무관심한 거죠. 무관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가들이 또한 매 맞아 죽지 않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못 이상해주고 그 집안이 뒤집어졌으면 그 근거가 확실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뭐예요? 무관심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묘지를 우리가 이제 만드는데, 명당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묘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옆에 대부분 어떤 묘지든지 그 이 묘지 옆에 10m 반경, 10m 안에 어디든지 반드시 명당할 자리가 있어요. 명당자리가. 그러면 이 기운을 이리 끌어들이면 된다 이거예요. 이리 끌어들이면은 이것이 힘든가?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봅니다. 어떻게 명당 기운을 이렇게 끌어들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고. 여기 논이 있는데 여기 호수가 있어. 그러면은
비가 안 와서 메말라서 농사를 못 짓겠어. 그러면 여기 뚝을 터서 또랑을 이리 내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농사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시자고요. 여기 터보다 앉아서, 참 이상하네. 어떻게 물이 여기서 이리 흘러 들어가지? 참 희한하네.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당연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하나의 자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랑을 내면은 이 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논이로 들어가잖아요. 또한 이 좋은 기운, 또 이 역시 이쪽으로 끌어들이면 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끌었으면 여기 물이 없죠. 그래서 여기 생기, 기운도 마찬가지예요. 생기도 일이 다 들어가면 여기 기운 없어요. 기운이 없어져. 그러니까 명당 혈자리가 보통 땅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수맥을 알아야지만은 이게 가능합니다. 수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맥이 뚝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청호경이나 장경에 보면은 기승풍즉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승풍즉산. 그러니까 기는 올라오면은 풍즉산. 그러니까 바람에 흩어진다. 흩어질 산자. 바람이 흩어진다. 그래서 이 땅 위를 올라올 때는 수맥. 그러니까 이 육각형이 수맥이에요. 수맥. 그래서 이 수맥의 보호를 받아서 땅 위로 그대로 올라와야 흩어지지 않고. 그래서 땅 위로 이제 올라오면 이 공기 중으로 타면 바람에 흩어져 돌아다닙니다. 이게 생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는 수맥파 때문에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 수맥이 뭐예요? 뚝이다 이게. 생기를 가둬놓는, 육각형을 가둬놓는 뚝이에요. 수맥이. 그러니까 이 수맥을 트면 돼요. 또 여기 이쪽으로 가면서 현장이 여기죠. 옮겨갈 곳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가면서 수맥이 있는데 전부 생기 있는 어떤 제품을 거기다 묻어주면은 이 뚝이 계속 터지고 해서 일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이 좋은 생기 기운을 옮겨서 쓴다는 얘기죠. 우리가 물을 갖다 쓰듯이. 또 요즘에 산도 막 옮기잖아요. 아주 웃겨요, 좀. 차 들이대서, 포크레인 들여서 해보면 산이 뭐만 있다고 하면 없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 자연스러운 산도 우리가 옮겨가듯이, 물도 옮기듯이, 또 이 생기, 좋은 기운도 우리가 옮겨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명당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안 좋은데 묘지도 우리가 좋은데 그 기운을 끌어다 놓으면은 그 결론이 있어요. 결과물이 뭐냐? 그 후손이 명당 자손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명당 자손이 안 되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당 만드는 것도 간단한 논리로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꿀팁 두 번째. 초훈장. 이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초원장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한 거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 용인에 가면은 홍길동 저자가 누구죠? 홍길동 저자 허균 선생님 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후손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 저자 허균 선생님께서는 이 거열형, 영문죄로 걸려서 거열형을 당했대요. 거열형이 뭐냐면은 이 사지, 양쪽 손과 양쪽 발에다가 말로다가 밧줄을 묶어서 네 마리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리 하면 그냥 사방을 흩어지면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이래요. 그걸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도 또 시신수술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수술을 못해서 후손들이 초건장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비석도 있고 상석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시신이 안에 없는 거죠. 이게 초건장이거든요. 또 그래서 초건장이라는 것을 많이 응용을 했더라고요. 우리 각 시군
전국 다 가면은 무슨 충원탑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다 초원장입니다. 초원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문이든지 그 사당을 지어서 거기 위패를 쫙 모시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초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그걸 초원장으로 해보니까 이것 또한 기가 막히더라, 이게. 왜? 자손들이 생기 감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 이게. 첫째, 이장에서 모시는 방법. 그 다음에 명당 만들기로 해서 명당으로 만들어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초원장법으로 해서 초원장으로 해드리는 방법도 있더라, 이게. 자, 우리가 보세요. 이 뼈,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생을 마감하면은, 땅에다 베개 묻잖아요. 유골도, 뭐, 화장에도 유골이 있듯이. 그러면은, 그 뼈하고 자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전혀 관련 없어요, 자손하고는. 누구하고? 영원. 그러니까 우리, 조상,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든, 하여튼 그분들의 영혼하고 야구에 관련이에요. 뼈가 그 묘지에서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자식 새끼들 쫓아다니면서 이놈 새끼들 날 내버렸다고, 쫓아다니면 괴롭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괴롭혀? 영혼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님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하게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계에게 앞으로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 조상뼈는, 조상의 시신은 하나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보면 옷이 옷. 우리가 옷을 버리잖아요, 모실 때. 하나의 옷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문제냐, 조상의 영혼이 문제예요. 조상의 영혼을 잘 모셔서 편안하게 해드려야 자손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원장법으로 하니까 역시 기가 막히게 좋더라. 그러니까 조상을 잘 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좋고 아니면 그것을 다 해도 더욱 좋아요. 자, 우리가 보십시다.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를 사드렸어요. 돈을 들여서 사드렸어. 근데 아버지, 이거 살아생전 얘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 답답하고 죽겠다, 야.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럼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또 사드려요. 텃밭도 좀 만들어드리고, 그러니까, 좋다라고 잘 지내시다가, 이제 또 몸이 또, 나이가 드시면서 불편하니까, 아이고, 일도 못하고 죽겠다, 야. 그러세요? 그러면은, 여기 경치 좋은 데서 별장 하나 마련해서, 여기서 그냥 놓으시면서 사세요. 그러면, 자, 우리 부모님한테 집을 세 채를 해드린 거예요. 아파트 한 채 해드렸고, 전원주택 하나 해드렸고, 또 별장에다가 별장 하나 사드렸어요. 세 채가 됐네? 이거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그렇듯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조상들을 편안하게 모시면 좋다 이거. 여러 가지 다 해도 좋아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분은 이제 이 명당을 모르니까 조상님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산에 다니면서 여기 내 마음에 드네. 그러면 거기다 초원장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260번을 했다는 거예요. 260번을 모셔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 100번 이상 하니까 그때부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당을 몇 군데 모셨겠지. 그러니까 260군데 집을 마련해 드린 거예요. 자기 부모님 집을, 돌아가신 부모님 집을. 그러니까 뭐예요? 집은 여러 채인데 거기에서 명당에 들어간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자기 편안한 데 가서 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명당에 모셔진 거죠. 그렇듯이 많이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나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요. 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그러나
제3자. 남이 우리 할아버지를 봤을 때는 뭐예요? 귀신입니다, 귀신. 영가의 영가. 귀신이 귀신.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를 초혼장법으로 편안하게 모셔드렸다는 것은 제3자 남이 봤을 때는 귀신을 편안하게 모셨다는 거예요. 영가를 편안하게 모셨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초혼장법으로다가 다른 방법을 응용할 수도 있더라. 그러니까는 남의 몸에 붙어있는 귀신도 모셔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할애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명당을 찾고 명당을 만들어서 조상을 잘 모셨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뭐냐? 그거를 제가 연구한 결과 그 사람 몸에 귀신이 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가가 붙어있는 거를 우리가 떼내는 것도 꿀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저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상담도 하시게 되면은 저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다 해드립니다. 이걸 다 해드려요. 다 앉아서 조상 묘에 가지 않고도 다 앉아서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업. 그렇게 해서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시면은 업장 소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업장 소멸을 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뭐냐면은 천상의 업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천상의 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업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을 우리가 씻어내야 돼요.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 소멸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초원장법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뭐예요?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몸으로 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거예요. 그럼 몸으로 떼어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것이 안 되면은 재물을 많이 바쳐야 돼요.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재물을 많이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도 없어, 돈도 없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장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셔서 이 초원장법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그 영가들, 떠돌이 영가들을 편안하게 다 모셔드리면 이 또한 엄청난 업장 소멸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돈을 벌어가면서 업장 소멸을 할 수 있는 학문이 이거다 이게.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을 사람도 살려요. 이 소원장법을 잘하면은요. 죽을 사람 살리고 잠 못 자요. 영가 들린 사람 잠을 못 자. 이런 잠 못 자는 사람 해결해주고 몸에 통증이 있어요. 몸에 통증 있는 사람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는 게 힘들어요. 애군이 따르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든 사람을 이 소원장법으로 우리가 잘 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에 이러한 학문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죠. 없습니다. 없어요. 이 학문밖에 없어요. 생기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생기학으로 했습니다. 생기학. 저도 처음에는 풍수학으로 썼었어요. 근데 풍수학을 쓰니까 아유 그건 미신과 사기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풍수도 했다가 리얼 풍수도 했다가 결국은 그냥 알지 못하는 이 생기학은 인터넷 들어가도 없어요. 생리학만 나와요. 그래서 생기학으로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기학 창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주변은 없지만은 힘이 있습니다. 저는 왜? 제가 쓴 책이고 제가 연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